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국의 현재와 미래, 또 세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상당히 독특한, 어쩌면 좀 도발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한국 사회의 혼란이 이게 그냥 우리 문제다, 이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혼란하고 바로 연결돼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맞아요. 심지어 그 일당백 개념까지 나오잖아요. 한국인 한 명이 흔들리면 세계인 100명의 영향을 받는다. 좀 파격적이죠. 네,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이 자료는 특정 강연 내용을 좀 정리한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뭐 정치적인 해법 이런 것보다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내적 성장, 책임감 이런 걸 훨씬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현재 정치 상황이나 리더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것 같고요. 네, 날카롭죠. 그러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결국 홍익인간 이념이더라고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가 말하는 한국 사회 진단, 특히 그 선거와 리더십에 대한 시각,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홍익인간 지도자로서의 한국인의 역할, 책임, 이런 개념들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죠. 좋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 상황이 전 세계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건지, 그리고 지금 우리 각자가 뭘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한국과 세계의 연결성, 일당백이라고 하셨던 거요? 거기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자료에서는 한국을 약간 인류 문명의 뿌리, 뭐 그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서 홍익인간, 그러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지도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한국인이 길을 잃으면 전 세계가 방향을 잃는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3차 대전 가능성 같은 국제적인 불안도 결국은 한국 내부 문제랑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와, 정말 거시적인 관점이네요. 이런 시각에서 보면 현재 선거판을 보는 평가는 어떨지 좀 예상이 되는데요. 역시나 좀 비판적이죠? 아주 비판적이죠. 뭐 특정 후보나 선거 결과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요. 길거리 유세 같은 것도 그냥 쇼다, 이렇게 일축해버리더라고요. 표를 얻기 위한 쇼다. 네, 더 나아가서는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나라를 이끌 만한 소위 대통령감은 없다고까지 딱 잘라 말해요. 아, 그렇게까지요? 네, 그래서 투표를 하더라도 뭐랄까 그냥 나라를 위해 꾸준히 할 일꾼을 뽑는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럼 진짜 리더는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 정말 나라 걱정하는 인재들은 지금 같은 이런 난장판에는 잘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대통령이란 자리가 국민 지지를 받아서 5년 동안 국제사회랑 교류하면서 성장해야 하는 건데 지금은 그런 역량을 갖춘 인물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치 리더십에 대한 기대는 좀 낮추고 대신에 우리 시민들, 개개인의 역할에 훨씬 더 무게를 싣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되든 그 힘은 오래 못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진짜 주인, 즉 국민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아,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 자료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국민 각자가 이제 편가르기나 어떤 소속 집단 논리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스스로 공부하고 성찰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 종교 지도자, 대기업 총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의 국민들 덕분에 나라가 유지된다 이런 시각이군요. 맞아요.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그냥 특정 정당 구성원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해요.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2025년이라는 시점을 좀 언급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2025년부터는 한국이 스스로를 좀 바로 세우고 국제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국제 지도자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홍익인간 정신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다. 네, 바로 그겁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강조하고요. 그러면서 좀 무서운 경고도 해요. 경고요? 만약에 한국 사회가 계속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 이게 그냥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3차 예전이라 심각한 자연재해 같은 걸로요. 자연재해까지요? 네, 지금 인류 문명이 한 70% 정도 성장한 시점인데 이때 오는 위기는 과거 1, 2차 대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동반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인류의 70%가 희생될 수도 있다.
이런 엄청난 경고를 하죠. 그만큼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역설하는 겁니다. 와, 상당히 무게감 있는 이야기네요. 마지막 부분에는 영적인 관점도 살짝 언급되지 않았나요? 네, 아주 잠깐이요. 인간은 영혼과 육신의 결합체고 영혼은 불멸한다. 그래서 뭐 육체적인 희생이 끝은 아니고 각자 자기 삶을 잘 마무리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요, 결국 지금 눈앞의 어떤 정치 상황이나 선거 결과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는 메시지 같아요. 그보다는 우리 각자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깨어나고 스스로 성장하는 게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위상이 단순히 한 나라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인류적인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그 시각 자체도 참 독특했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의 주장처럼 만약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나 이념, 이런 경계들을 넘어서서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더 큰 정체성을 먼저 생각하고 스스로 정말 주인으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우리 사회에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은 또 어떻게 변모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서 또 깊은 성찰 속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